전쟁의 폐허에서 한글을 배우는 우크라이나 여성들, 한국으로 몰려드는 그들의 절박한 사연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키이우 시립대학교 어학센터는 전쟁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창문에 붙어있는 방탄 비닐은 폭격의 공포를 조금이나마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프로젝터 옆에 서서 한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10명의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노트북과 태블릿을 펼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특별한 수업이었죠. 일부는 지하실에서, 일부는 피난처에서, 또 일부는 국경을 넘은 임시 거처에서 접속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글의 기본 원리를 배워보겠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폭격 경보가 울리는 와중에도 수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수업은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타 최연소 수강생이 채팅창에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한글이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의 눈빛이 잠시 멈췄습니다. 대답하기 전 잠깐의 침묵.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그저 문자가 아닙니다. 이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전쟁 전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경험으로 저희를 이끌어주고 계셨습니다. 전쟁과 고난을 극복한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배웠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한글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믿었습니다. 소피아라는 학생이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에 이미 그려진 계획의 실행각이 서서히 선명해졌습니다. 이 여성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폭발음이 들려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 한글 자음과 모음은 우리의 새로운 희망을 상징했습니다. 이 작은 교실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폭격으로 파괴된 약국의 잔해는 도시의 상처였습니다. 26세 약사인 저는 그 폐허 앞에 서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쟁은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한글 수업에서 만난 희망은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처럼 살아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언어 강사의 이야기는 제 가슴 깊숙이 울렸습니다. 그 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놀라운 경제 부흥을 이뤄낸 나라였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역사는 나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보수적인 삼촌은 날카로운 말로 반대했습니다. 전쟁 중에 무슨 황당한 꿈을 꾸느냐? 그의 말은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저의 결심은 이미 굳건해졌습니다. 매일 밤 피난처의 촛불 아래에서 한글을 공부했고 한국 문화와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폭격의 굉음 속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단어장을 펼치고 휴대폰으로 한국 뉴스를 보며 희망을 그려나갔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첨단 제약산업, 놀라운 경제 성장. 이 모든 것이 내 새로운 미래를 향한 나침반이 될 것이었습니다. 도시의 폐허 사이로 새어드는 희미한 햇살처럼 저의 꿈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프로그램은 제게 유일한 희망의 빗줄기였습니다. 약사로서의 전문성과 한글 실력을 키우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삼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폭격 경보가 울려 퍼져도 식량이 부족해도 제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매 순간이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징검다리였습니다. 국제 언어 시험을 준비하며 저는 조금씩 나의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에서 일할 수 있다는 꿈,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 무너진 꿈들 사이에서 나만의 희망은 조용히 꽃 피우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부분의 지역이 포위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폴란드로 대피한 이리나 선생님은 더 이상 직접 한글 수업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 희망은 서울대학교의 온라인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이어졌습니다. 박지원 교수는 언어학과에서 오랫동안 국제 언어 교육에 힘써온 학자였습니다. 그의 깊은 학문적 열정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이해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리에게 새로운 빛과 같았습니다.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그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의 수업을 통해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제약 산업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갔습니다. 한국의 첨단 의료 기술,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 대응 시스템은 제 전문성에 대한 갈망을 더욱 키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의 방역 시스템은 저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박 교수는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수업은 언어를 넘어 문화와 기회, 그리고 희망을 전달하는 통로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 기술 혁신, 국가 발전 스토리를 배우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피난처의 작은 공간에서 박 교수의 온라인 강의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을 높이고 의료 전문성을 키우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제 꿈은 단순히 한국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국제 언어 시험을 준비하며 저는 조금씩 나의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에서 일하겠다는 꿈,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믿음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화상회의 너머로 보이는 박 교수의 따뜻한 미소는 저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제약회사에서 발표한 우크라이나 의료인력 특별 채용 프로그램은 저에게 기적 같은 기회였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마치 구원의 손길이 제게 뻗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화상 면접 날 저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모든 열정을 다해 이야기했습니다. 박지원 교수가 미리 준비시켜준 한국어 표현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의 꿈과 포부를 한국어로 설명하며 제 눈빛에는 간절함과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인사 담당자들은 저의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어 실력과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취득한 약사 자격증 인정 문제와 비자 발급 과정은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는 자격 인증, 복잡한 행정 절차, 전쟁 중인 국가에서의 서류 발급 등 수많은 난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지원 교수는 저의 꿈을 이루는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한국 의료 당국과 제약회사에 저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추천했고 우크라이나 난민 의료인들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 마련에 힘을 보태었습니다. 교수의 헌신적인 노력은 저에게 큰 희망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 한글 스터디 그룹의 다른 회원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IT 전공자 올레나는 한국 기업의 온라인 코딩 테스트에 도전했고 예술가 소피아는 한글 캘리그라피로 서울의 한 갤러리에 전시회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가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언어의 벽, 문화의 차이,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해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의 성공이 과연 의미 있는 것인지, 동료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저희 삼촌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무슨 황당한 꿈을 꾸느냐? 라는 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나의 결심은 이미 굳건해졌습니다. 매일 밤 피난처의 촛불 아래에서 한글을 공부했고 한국 문화와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박 교수의 조언은 나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비자 발급을 위한 마지막 서류를 제출하던 날, 저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피어난 내 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새로운 삶을 여는 열쇠였고 희망의 날개였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현대적인 건물,
질서 정연한 공간, 그리고 바깥의 깨끗한 거리는 제가 떠나온 전쟁터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말투, 복잡한 존댓말 체계, 그리고 미묘한 사회적 예의는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처음 타본 순간 모든 것이 너무나 낯설고 복잡해 보였습니다. 제약회사의 환영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직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상처를 입은 우크라이나 출신 의료진을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 문화 적응 멘토링은 저의 정착을 크게 도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커뮤니티의 지원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외로움을 달래주었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일부는 여전히 꿈을 향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안전함과 효율적인 공공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트라우마로 늘 불안했던 제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도 안전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이 느낌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의료 현장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첨단 의료 장비,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환자를 향한 따뜻한 돌봄의 자세는 저의 전문성에 대한 열정을 더욱 키워주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겨우 생존을 위해 일했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실수와 문화적 차이로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존댓말을 잘못 사용해 창피한 순간도 있었고 한국의 복잡한 사회적 관계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언어 능력도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던 한국어가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전문 용어까지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지원 교수가 말했던 끈기와 열정이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1년 나는 단순히 새로운 나라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여전히 제 기억 속에 있었지만 이제 그 상처들은 희망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자 키이우의 한글 스터디 그룹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작은 희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고 한국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IT 전공자 올레나는 한국 기업의 온라인 코딩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우리 그룹에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그녀는 끊임없이 공부하며 기회를 준비해왔고 마침내 그 노력의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서울의 한 IT 기업에서 웹 개발자로 일할 수 있게 된 올레나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술가 소피아는 한글 캘리그라피로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특별 전시회를 열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고국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그녀의 작품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국의 갤러리스트들은 그녀의 독특한 예술성과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소피아는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는 예술가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언어의 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해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한국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다른 나라로의 이주를 선택했고 테티아나는 가족과 함께 유럽의 한 도시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 성공이 과연 의미 있는 것인지, 동료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박지원 교수의 조언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커뮤니티 내에서 한국행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언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습니다. 박 교수의 도움으로 우리 그룹의 일부는 한국 정부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에 선발되었습니다.
의료, IT,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는 우크라이나 난민 사회에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그룹의 멤버들과 주기적으로 연락하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성공의 기쁨을, 때로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한글 학습 그룹이 아니라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1년, 저는 우리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된 작은 희망의 씨앗이 이제는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었고, 여전히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약회사에서 인정받는 중요한 구성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의료진으로서 특별한 경험과 관점은 회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고, 동료들과 함께 글로벌 의료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트라우마를 겪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한국어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주말 난민센터에서 언어 교육과 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저의 경험은 그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이 되어 주었고,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지역의 의료 인프라 복구와 인도주의적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저는 그 프로젝트들의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박지원 교수의 추천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특별 강연도 진행했습니다. 전쟁 속 우크라이나의 의료 현실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비교하며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과 교수진은 저의 이야기에 깊은 공감을 표현했고, 이는 양국 간의 문화적 이해를 높이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세종 한글 홍보대사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가 꿈꿔왔던 두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전 세계에 알리는 특별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의료 장비 지원, 교육 프로그램, 난민 정착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돕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커뮤니티와 한국 사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저는 진정한 글로벌 시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국가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일기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오늘도 한글은 나의 희망이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고, 한글은 그 이야기를 이어주는 소중한 언어였습니다. 1년 반 만에 우크라이나 문화센터 설립에 참여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문화 교류 공간이 아니라 희망의 공간이었습니다. 약사로서의 일과 함께 한글 교사로 활동하며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세종 한글 홍보대사로 선정된 후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위기에서 희망을 찾은 한글 이야기를 주제로 전 세계 난민들에게 한글과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 언어가 어떻게 희망과 기회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희망의 메시지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작은 한글 수업의 이야기가 이제는 전 세계 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국제 컨퍼런스와 다양한 문화 행사에서 나는 한글의 아름다움과 세종대왕의 위대한 철학을 전파했습니다. 문화재청의 지원으로 진행된 국제 한글 캠페인은 놀라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른 난민들도 한글을 배우며 새로운 희망을 찾기 시작했고,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지원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문화 교류와 인도주의적 지원의 상징이 되어갔습니다. 박지원 교수는 계속해서 저의 멘토이자 든든한 지원자였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국제 학술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전파했습니다. 교수의 헌신적인 노력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2년 후 한국에 정착한 우크라이나인들은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화센터 설립은 그 과정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문화 교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희망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센터에서 저는 약사로서의 전문성과 함께 한글 교사로 활동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입은 동료들에게 언어와 전문성을 동시에 가르치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매 수업 시간 한글의 각 획을 그리며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갔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된 작은 한글 수업이 이제는 글로벌 연대와 인도주의적 지원의 모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국가와 기관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난민 지원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생겨났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은 제 일기에 남긴 문장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새 삶의 열쇠였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이 글자가 오늘날 전쟁을 피해온 우리에게도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삶을 여는 희망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돌이켜보니 한글은 단순한 언어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씨앗이었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통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문화센터에서 매일 수업을 진행하며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한글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박지원 교수와 함께 시작한 난민 지원 프로그램은 이제 국제적인 모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우리의 경험을 배우고 희망의 물결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의 여정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 집단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열쇠였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이 글자가 오늘날 전쟁을 피해온 우리에게 또다시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글의 희망, 전쟁의 상처를 딛고 새 삶을 찾아가는 우크라이나 여성의 감동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